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 간담도췌장암센터 내과의사 김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 간담도 췌장암센터 외과의사 김지훈입니다. 간암 진단 후 치료 중 비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그럴 때는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수술이 안 되는 경우는 사실 간 기능이 좀 안 좋거나 아니면은 그 수술, 간 절제술이나 이런 걸 받기에는 암이 조금 더 진행한 상황이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간암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고주파 열치료술이나 경동맥 화학색전술,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이런 여러 가지 치료들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경동맥 화학색전술, 낯선 용어인데요. 많이 시행되는 시술인지 궁금하고 시술 과정, 부작용이 궁금합니다. 경동맥 화학색전술은 사실 간암에서 하는 약간 그런 간암 특이적인 치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이 조금 복잡합니다. 경동맥이라는 거는 사실 그 동맥을 통해서 들어가는 화학색전술로, 화학은 그 약간 약을 이제 쓴다는 거고 색전은 혈관을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동맥 화학색전술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사실 간암에서 제일 많이 하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원리로 하냐면 경동맥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대퇴동맥, 허벅지에 있는 그런 이제 혈관을 통해서 간암 근처까지 다 이제 진입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가만히 보면 간암을 먹여 살리고 있는 혈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양동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간암을 먹여 살리고 있는 혈관 가까이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보통 리피오돌이라는 그런 조영제랑 항암제랑 이런 것들이 이제 섞인 약을 넣고, 그래서 그 안에 국소적으로 이제 항암제가 잘 침착하게끔 해놓고, 그다음에 암을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혈관도 막습니다. 그렇게 해서 암을 치료하는 그런 원리의 치료이고요. 그래서 보통 하시고 나면 그 이제 혈관을 막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안에 있는 암이 괴사를 하거든요. 괴사하면서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 좀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통 색전 후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이제 통증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괴사하면서 생길 수 있는 건 발열, 이런 것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또 국소적으로도 또 약이 들어가기 때문에, 항암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오심이나 구토 이런 증상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사선 색전술은 혈관에 방사선 물질을 투여한다고 들었는데요. 화학적 색전술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부작용, 어떤 점이 더 좋은 건지 궁금합니다. 방사선 색전술은요, 일단 아까처럼 방법은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허벅지에 있는 혈관을 통해서 이제 그 암 근처까지 갑니다. 암 근처까지 가서 접근법은 경동맥 화학색전술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그 안에 넣는 물질이 좀 다른 겁니다. 넣는 물질이 그 화학색전술은 항암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섞인 약을 넣게 되고, 방사선 색전술은 방사능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 그런 물질을 넣습니다. 그 안에서 암 안에 넣어놓고 그 암이 이제 그 방사선으로 치료가 되게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부에서 내부 방사선 요법이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사실 통상적으로 방법이 경동맥 화학색전술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방사선 색전술이라고 얘기했는데, 색전은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을 막지는 않아요. 그 안에 살짝 방사선 물질을 이렇게 넣어놓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색전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이제 이렇게 통증이나 발열이나 이런 그런 색전후 증후군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받을 수 있고, 그 색전후 증후군이 보통 크기가 크면 클수록 조금 더 이제 심해지는데, 그래서 크기가 큰 종양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잘 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항암 약물 요법 중에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가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게 더 좋은 건가요? 이게 화학 요법보다 더 좋은 치료인지, 부작용은 없는지, 누구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항암 치료는 항암 치료제를 크게 이제 세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고전적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보통 세포독성 항암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생각하면 항암 치료 받으면 힘들고 다 토하고 머리 빠지고 이제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런 이제 약제들이 이제 고전적인 항암제인데, 간암에서는 사실 그런 세포독성 항암제는 최근에는 많이 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1차 치료제가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나은 약들이 나왔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그런 나머지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하나가 이제 표적 치료제라는 거예요. 표적 치료제고,
다른 하나는 이제 면역치료제, 면역항암제라고 얘기하는 건데 표적치료제는 사실 간암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쓰여왔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제 표적치료제라고 하면 뭔가 약이 이제 표적으로 삼는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표적치료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개는 먹는 약인 경우들이 많고요. 그래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있지만 되게 많이 생기는 부작용이 보통 수족증후군이라고 얘기해요. 손발 증후군이라는 건데 이제 피부가 이제 빨갛게 되거나 이제 압통이 있거나 이렇게 누르면 이제 아프거나 심하면 습진처럼 벗겨지는 이제 그런 수족증후군이 많이 생깁니다. 그거나 이제 뭐 설사가 있거나 고혈압이 생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피부에 와닿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첫 한두 달이 가장 좀 어려울 수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또 조금 나아지시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항암제는 사실 그에 비하면 가장 이제 최근에 나온 약제거든요. 개념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면역이라는 건 사실 내 몸 안에 이제 뭔가 다른 게 들어오면 그거 이제 면역세포가 알고 걔를 이제 공격해서 죽여야 내가 이제 제대로 나를 이제 잘 유지할 수 있는 건데 그 암세포들이 또 그 면역을 싹 피하는 약간 이런 좀 능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피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이제 면역으로서 이제 잘 치료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은 면역 기능을 약간 항진시킨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쓰이는 치료고요. 조금 더 표적 치료제나 이런 것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받으시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다른 암 중에서도 워낙에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고 간암에서도 기존의 약제보다 조금 더 이제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직 막 너무 드라마틱한 정도의 차이라고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보이는데 문제는 아직 보험이 되지 않아서 고가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주파 열치료 소작술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알려주세요. 이걸 그리고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고주파 열 치료는 우선 긴 바늘을 가지고 간암에 찌릅니다. 그래서 고주파로 열을 발생해서 그 간암 세포를 태워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3cm, 5cm까지도 최근에는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고주파 열 치료를 하는 경우는 간암에 큰 혈관이 옆에 없거나 인접 장기, 중요한 장기가 없는 경우에 시행을 하고요. 합병증은 대부분 없는데 간혹 시술하고 나서 출혈이나 열일감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술을 하고 나서 퇴원하고 나서 집에서 열이 난다거나 어지럽거나 이러면 다시 병원에 오셔갖고 다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병원 치료 거부하고 자연 치유로 암을 극복했다. 난 산에서 몇 년 살면서 암이 다 싹 없어졌댔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런 얘기 가끔 듣긴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드물게 치료되는 건 아주 예외적이기 때문에 진단을 받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주 드물게 그 간암이 자연괴사, 스스로 죽는 경우가 아주 드물게 보고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아주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하고 치료 방침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